네, 문재인 대표가 했던 관훈 토론의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그야말로 악마란 말까지 등장했던 새정치연합의 내용 이야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가 관훈 토론에 참여했었죠. 관련된 음성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대단히 화가 난 장면이 있었다는데 한번 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1차 시위에는 민주노총하고 새정치연합의 이미지가 중첩돼가지고 2차 시위에는 새정치연합의 역할 부분이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는 거는 당 전략이나 노선면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정말 이 질문이야말로 이렇게 편파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2차 시위는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화를 중재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차 시위는 우리가 마치 시위대와 함께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도 아니고 이 질문 자체를 조금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이 왜 그쪽과 함께 하느냐라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조준 차장. 네. 저 장면, 아니 질문이 이렇게 편파적일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네요. 네. 기자는 모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예. 아마 지금 당 내용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점이 좀 드러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예. 네. 어느 정도 저는 좀 편파적인 동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네. 왜냐면 새정치 민주연합에서도 폭력 불법 집회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2차 민중 총궐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법 폭력 집회가 안 되도록 직접 나와서 의원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1차에 불법 폭력이 있었던 거하고 새정치 민주연합 이미지가 겹친다. 네, 네. 그리고 2차에는 자기들의 역할이 부각되지 못했다.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과연 제대로 파악하고 질문을 한 건지.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점은 있을 1차 것 같습니다. 예. 폭력 집회가 있은 이후에 폭력에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14일 걸렸잖아요. 아마 그런 14일간의 폭력 집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최초에 그 11월 14일 날 폭력 집회 열렸을 때 네. 그 이후에 문재인 대표가 이 뭐 집회에서 폭력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4일이나 걸렸고 그리고 백남기 씨 병문안을 갔는데 네. 그때 시위대를 막다가 다쳤던 의경들 113명의 의경들에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고 병문안도 안 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차 그 폭력 시위를 마치 새정치민주연합 동조한 것처럼 그 외부적인 모양새가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질문이 나온 게 아닌가 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또 편파적인 질문의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폭력 집회와 새정치연합을 동일시하는 거야 진짜로 문제가 그런 시각에 동의할 분이 뭐 많지 않을 거라고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건 이 지체된 그 시간 때문에 질문이 나왔는데 문재인 대표는 대단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있었던 정두원 의원의 그 메시지 때문에 그 문재인 대표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정두원 의원의 얘기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제목이요. 새누리당의 총선 선대위원장은 문재인이고 선대본부장은 한상균이다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네. 정두원 의원이 최근 올린 글이죠. 친노는 왜 귀족 노조와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지리멸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연장선상인데요. 네. 바로 11월 14일 날 폭력으로 얼룩졌던 1차 도심 집회에서 애초에 한 2주 동안 이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폭력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노총과 동일시된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바로 새누리당의 총선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데 문재인 대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 점을 아주 좀 강도 높게 비난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정두원 의원의 SNS 이 글 때문에 자, 문재인 대표와 한상균 위원장 때문에 내년 총선 때 우리가 도움을 볼 것이다 하는 정두원 의원의 글에 대해서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두원 의원 며칠 전에 SNS에 올린 거 보셨습니까? 우선은 무례하다는 생각이고요. 왜 그 무례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에 이렇게 발의되어 있는 새누리당의 노동 법안들, 태도에서 우리가 민주노총과 입장이 같아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여당을 돕는 것이다. 도저히 이야기가 어렵고 편파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 좀 정두원 의원이
나와 한상현 위원장이 내년 총선 때 새누리당을 돕는 두 사람이다라는 제목의 글 무례하다고 평가를 했네요. 뭐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습니다. 아주 속내는 기분이 좋지 않겠죠. 네.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대선 전국에 뛰어들 것이냐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 여건 야건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반기문은 내 사람이다 얘기했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저는 반기문 총장께서 정치를 만약에 하신다면 정치에서 뭐 주인공 역할을 하시든 정당의 정치를 돕는 역할을 하시든 저는 당연히 우리 당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출신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본인의 뜻을 존중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 유엔 사무총장의 그 직무를 끝내고 돌아오신다면 저희가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반기문 총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좀 궁금해지는 점인데요. 물론 이 노무현 정부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 차관을 했고 또 외교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번씩이나 유엔 사무총장직에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고 그래서 오늘날에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좀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안보 수석으로 발탁을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누리당에서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저렇게 따지면 원래 우리 편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교안보 수석도 했고 의전 수석도 했고 그렇습니다. YS를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모셨기 때문에 어쩌면 YS는 내 사람이다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예. 아니, 실제로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 큰일 납니다. 말실수할 뻔 했습니다. 예.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아래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했지만 네. 실제로 성향으로 따져보면은 이 노무현 대통령의 쭉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부분 반미 진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친미 보수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오히려 맞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오히려 데려와 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문재인 대표가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중도에 있는 그런 지지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있는 그 당내에서 안철수 지금 전 공동대표하고 지금 그렇게 많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 사람부터 원래 껴안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야당 내부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주순영 최고위원이 사퇴했거든요. 그런데 악마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야, 정치인이 회견에 이런 말까지 써야 되는 상황, 과연 어떻길래 그럴까요?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문재인 대표와 만났습니다. 대표에게는 당을 살리고 화합을 위한 진정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책임지고 결단하겠습니다. 야당엔 악마가 산다는 한 언론인의 충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파벌 다툼, 당권 싸움을 하고 우왕좌왕하면 악마는 당을 분열시킨다. 끝내 악마를 막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악마란 과연 뭘 가리키는 걸까요? 글쎄요. 이 악마가 산다 하니까 다들 네. 이 악마가 문재인 대표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승용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직 사퇴를 하면서 어제 문재인 대표와 90분 동안 일종의 담판을 벌였습니다. 예,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 오늘 최고위원직 사퇴를 했다는 건데요. 이 악마라는 것은 바로 경향신문의 이대근 논설위원이 썼던 칼럼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야당에는 악마가 삽니다. 당이 결속하면 악마는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근본적인 처방이 없다면 모두가 떠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사이가 사실 이렇게까지 말했다면 친노 진영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공식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불편할 심기 아주 분명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떨지 아침에도 회의 장면, 최고위원회 장면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점검해 봤습니다.